네, 오늘 Q&A 시간입니다. 먼저 정땡땡님께서 상무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상무님 팬인데 아실런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땡땡님께서 머리 어디서 했어요? 스타일 조금 크크 하셨는데 사실 저희 스태프들이 다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스태프들과 같이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Y 땡땡님께서 이런 질문을 드셨습니다. 해치 수단으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라고들 하는데 상승장 하락장에 어느 정도를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금을 보유한다고 할 때 현금은 보통 뭐 예금 이런 걸 포함합니다. 그리고 사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걸 뭐 채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 제가 볼 때는 주식과 그 다음에 현금, 이때 현금은 예금, 채권 이런 걸 다 포함한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동안 흔히 뭐 골든 룰이라고 하는 방식은 상승장에서 주식을 6, 이쪽을 4 또는 7, 3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뭐 이게 이제 4, 주식이 4, 현금이 6 또는 심할 때는 3, 7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합형 펀드, 주식과 채권을 같이 넣는 경우에도 6대 4, 4대 6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서 옛날에 금리가 높을 때는 금리가 뭐 7, 8%, 뭐 심지어 10%할 때는 주식의 40%이 현금, 예금 비중이 한 60%가 되면 주가의 하락을 상당히 많이 여기서 보완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 전체가 포트폴리오라고 보면 포트폴리오의 하락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현금을 가령 내가 뭐 60%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 40%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도저히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골든 룰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것보다는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살 현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각도로, 그러니까 늘 현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각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뭐 옛날처럼 4대 6, 6대 4 이야기는 이제 안 통해요. 이걸로는 더 이상 설명이 어렵고 뭐 4대 6, 6대 4 하면 주식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주식 6, 이 채권 현금 4였으면 여기서 떨어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준다라는 차원에서 6대 4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 더 사야지라고 하는, 특히나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내가 사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해야지 이런 각도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주가가 이제 진짜 100%로 주식에 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넣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고, 내가 뭐 예금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채권도 하시고, 내가 주식할 수 있는 돈을 뽑아서 그걸 하면 됩니다. 이게 10%다, 20%다?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포트폴리오 의료는 지금 거의 무너진 상태입니다. 분산 투자를 하고, 그러면 이제 뭐 분산 투자 효과로 인해가지고, 뭐 상관관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이게 거의 무너진 상태예요. 금리가 제로가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사실 뭐 예금 이런 거 뭐 채권 할 돈 따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을 100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잃는 거를 또 소득으로 주식을 사면 돼요. 젊은 사람들은 주식을 100을 해도 됩니다. 앞으로 소득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40대, 특히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소득의 증가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은퇴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에 그렇게 많은 돈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식에 20, 30, 그 정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연령대에 따라서 이게 100에서 20, 30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은퇴를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뭐 주식을 많이 하는 경우에 10% 정도를 보통 권합니다. 또는 5% 정도. 그 정도가 저는 알맞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하면서 세상을 배워가고 돈도 좀 벌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주식이 너무 많으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갖고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여기다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주식 채권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연령대에 맞춰서 보통 한 50대가 되면 전 재산 한 20%, 30% 이내로 가져가는 게 맞겠다. 은퇴를 하시면 한 10% 정도로 이내로 갖고 가는 게 맞겠다. 저는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GIM 땡땡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도 하이힐드 회사채를 사준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이힐드 회사채를 사준다는 이야기도 전에 있긴 있었죠. 근데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연준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겠다고 한 것도 하이힐드는 아니고 트리플 B 등급, 트리플 B 마이너스가 투자 등급의 최하단이거든요. 트리플 A, 뭐 더블 A, 싱글 A, 트리플 B 요까지가 투자 등급이고, 그 밑에 더블 B, B 두 개 또는 싱글 B, B 하나, 트리플 C 이런 거는 이제 하이힐드 기업들, 그러니까 투기 등급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연준이 발표한 것도 요 트리플 B 이상의 기업의 채권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연준이 적극적으로 이게 사실 주식시장을 받쳐주는 거거든요. 물론 채권을 사는 거긴 하지만 채권을 사면서 그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 안 돼서 망할 것 같아라는 기업들의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사주니까 연준이 사주고 부도가 안 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이 떨어지겠나? 잘 안 떨어지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지금 연준이 의도하고 있는 게 그거죠.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딱 묶고 있으면 사람들이, 야, 이게 경제가 지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뭐 가을 겨울에 2차 대유행도 올 수 있다고 하고, 이미 바이러스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다시 바이러스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락다운 해야 될 거고, 야, 기업들 다 망하겠네? 주식 사지 말자, 채권도 사지 말자, 이런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앙은행이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 그렇죠.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어떤 규율이 잡힌 국가나 그런 권력이 없으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런 거는 국가 권력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 질서가 유지되기가 불가능하겠죠. 이 때문에 이제 이 질서가 무너질 정도로 뭔가가 경기 침체가 심하게 들어오는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하면 중앙은행과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게임을 직접 관리를 해요. 근데 예전에 경제학의 그 시조라고 부르는, 경제학은 그 사람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거든요. 이 아담 스미스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경제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냥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국가가 나서려고 하지 마라. 그때 당시에는 중앙은행이라는 것도 없긴 했습니다만, 누가 이제 보이는 손이 나서서 이렇게 관리하려고 들지 말고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돌아갈 것이다. 뭐 경제가 안 좋으면 기업들이 망하겠죠? 그러면 망하고 나면 끝날까요? 세상이 끝날까요? 사람들이 그 물건은 필요로 할 거 아닙니까? 또다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럼 또 기업 만들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연계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경제도 사이클은 그리겠지만 그냥 냅두면 돌아간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관리할 필요 없이 경제 스스로가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식의 바닥으로까지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까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이 굉장히 고도의 문명이잖아요. 이걸 이까지 추락하는 데까지 방치하라?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지금처럼 급격하게 나타날 때는 중앙은행 또는 국가가, 지금 국가가 중앙은행이 직접 게임에 들어가지고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합니다. 해도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저렇게 중앙은행이 주가 떨어질 때마다, 이번에도 지난 6월 15일 월요일 날
그 전주에 주가가 한 5% 떨어졌어요. 미국 주가가 S&P 500으로 보면 딱 5% 떨어지고 월요일 날 2% 더 떨어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페드가 중앙은행이 미 연준이 곧바로 회사채 직매입이라는 걸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주가가 7%씩 떨어지니까 요걸 용납을 못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중앙은행이 원래는 그 중앙은행 정부는 이 게임의 룰을 관리하는 심판과 같은 역할이고 이 축구 경기의 게임의 플레이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하고 심지어는 정부도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플레이어로 들어왔어요. 같이 뜁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번에 6월 15일 날 연준의 행동으로도 주가가 떨어지기는 거의 힘들다. 근데 이게 이제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겠죠.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고 지금 연준이 뭘 원하는 것이냐, 언제까지 저렇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인데, 월요일에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인데, 연준이 언제까지 저럴 것이냐? 기업들이 채권 발행하고 또 증자도 할 겁니다. 주식 발행을 해서 돈을 확보를 해서 기업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때까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가 막 이제 뭐 엄청나게 일어나요. 기업들이 막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데, 연준이 이렇게 주가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부동산 가는 길은 이미 다 막아버렸어요.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바이러스 확산 이후로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 소비자 대출은 전부 다 막아버렸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대출이 이제 안 일어나요.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에 대한 대출 쪽으로 다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길을 소비자나 부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주식으로 채권, 회사채, 주식 사는 길만 열어놓고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 거죠.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면서 다른 길은 금리는 제로로 만들어놨어요. 예금 해가지고는 이자를 받을 게 없습니다. 집 살려고 보니까 대출을 안 해줘요. 모든 돈은 직접 금융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 걸 딱 맞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한테 빨리 채권 발행해라, 빨리 주식 발행해라, 그래서 빨리 현금 확보하고 우리가 이 문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버텨야 되겠지, 빨리빨리 자금 조달해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여기 들어와 있는 유동성들한테는 딴 데 갈 길이 없을 거예요. 이거 사세요. 잘 선택해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게 어느 정도 끝나고 기업들이 자금 확보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처럼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는 국가 중앙은행이 서서히 개입의 강도를 늦춰갈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빠지겠죠. 빠질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 가을까지는 연준이나 중앙은행, 국가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뭐 내년 봄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막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게, 주가가 여기서 그 연준이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연준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버블을 만든 범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도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것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또 누릅니다. 파월 의장이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우리 장기 침체로 갈지도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주가를 마구 끌어올려 가지고 사기를 치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돈을 기업한테 넘기는 그런 건 아니고 진실을 이야기해요. 우리 장기 침체로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돈이 갈 길을 다 막아버려 놓고 회사채 시장, 이쪽 주식 시장만 열어놓고 우리 장기 침체로 갈지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이제 진실은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차단해 놓으니까 결국은 가계의 돈이 이쪽으로, 기업으로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임무가 완수되고 나면은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개입은 안 하고 다시 하나씩 발을 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